일부 무용지용의 철학적 의미 1장 우화 소개 잠깐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려면 유능해야 한다고 믿나요? 인정받으려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살아남으려면 쓸모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나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2400년 전 한 철학자가 거대한 나무 앞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는 시각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이야기 속 나무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무기였다는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나는 왜 남들처럼 적극적이지 못하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들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닐까? 만약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제가 그날 만난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도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 나무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거대한 나무가 혼자 우뚝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무꾼도, 벌목업자도, 아무도요. 뭔가 이상하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인데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 나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2장 철학적 해석 장자는 이 나무를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진짜로 쓸모없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나무가 아주 좋은 목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잘려나가서 집의 기둥이 되거나 가구가 되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쓸모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나무는 어떤가요? 수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쓰임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무용지용. 이 역설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늘 유용함만을 추구합니다. 돈이 되는 것,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종종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랑, 우정,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당장 돈이 되나요? 성공을 보장해 주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3장 현대적 의미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든 것을 효율성과 생산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이 공부가 취업에 도움이 되나? 이 취미가 돈벌이에 도움이 되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정작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용지용의 예를 들어보면 순수 예술이나 기초 학문이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고유한 개성, 남들과 다른 특징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경쟁력이 없다, 쓸모없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장, 클로징. 장자의 무용지용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쓸모를 갖기도 해요. 자신의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고전적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드라마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현대적 해석과 적용 15분. 3장 드라마 사례. 서울 홍대 어느 카페. 오늘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금요일 저녁, 오랜 친구 2명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수진아.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또 그 얘기야? 민수야, 너 진짜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 33이야. 친구들은 다 승진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난 아직도 작은 출판사에서 월급쟁이 하면서 밤마다 소설 쓰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너 소설 쓰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랑 현실은 다르지. 지난달에 또 문학상 떨어졌어. 벌써 몇 번째야? 부모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걱정하시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써온 이 소설들이 뭐가 되겠어? 아무도 읽지 않는, 돈도 안 되는, 그냥 쓸모없는 것들 아니야. 민수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지. 봐, 너는 좋겠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연봉도 괜찮고, 커리어 패스도 명확하고. 나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 애매한 위치라. 민수야,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왜? 너 승진도 하고 프로젝트도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 하지만 나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싫어. 회사 가는 게 너무 괴로워. 매일 똑같은 일의 연속이야.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처음엔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기계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안정적. 민수야, 안정이 뭔지 알아?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수진 대리, 집에서는 성공한 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 나가는 수진.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사장, 장자의 해석. 시간이 흘러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카페에서 내가 한 말.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래서 이 책도 빌려왔어. 장자의 소유유. 우연히 서점에서 봤는데 뭔가 우리 얘기 같더라. 장자. 그 옛날 중국 철학자. 응. 여기 이 부분 봐. 무용지용이라는 얘기가 나와. 수진이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진정한 쓸모를 갖는다. 민수야, 이거 봐. 여기 나무 얘기가 나와. 너무 크고 울퉁불퉁해서 아무도 베지 않는 나무가 있었대. 그런데 그 나무가 오히려 오래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의 집이 되고. 잠깐.
그럼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소설 쓰기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쓸모를 가진 거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내 소설을 읽어준 사람들이 있었어. 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나한테 편지까지 보냈어. 자기가 힘들 때 내 소설을 읽고 위로받았다고. 그럼 너무 완벽한 거 아냐? 돈이 되지 않아서, 유명하지 않아서 쓸모없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하는 일이 쓸모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 반대로 내가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혼자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였어. 5장. 현대적 교훈. 두 사람은 작은 쉼터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자라면 뭐라고 했을까? 여기 봐.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따르라고 하네. 자연스러운 모습. 민수야, 너는 소설을 쓸 때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여. 돈이 안 되든, 유명해지지 않든, 그게 너야. 그리고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정작 너다운 모습은 따로 있잖아.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작은 것들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그래. 나는 회사 일을 계속하되, 내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겠어. 그림도 다시 그리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나는 소설을 계속 쓸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나만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렇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용지용의 지혜는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쓸모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 그런데 민수야,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라고 압박할 테니까. 맞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끼리는 서로의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서로의 무용지용을 인정해주는 거지. 현대 사회에서 무용지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때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린 산책, 의미 없는 대화, 돈이 되지 않는 취미,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공부.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무용지용을 찾으셨나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것들 말이에요.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거든요. 쓸모없음의 쓸모, 무용지용.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장자의 무용지용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만의 쓸모없는 쓸모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장자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